네, 안녕하세요. 지영진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쇼핑몰 관련된 뉴스가 하나 또 떴습니다. 반란이라는 쇼핑몰이 이제 미정산 관련돼서 뉴스가 떴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제, 망했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작년 이제 뭐 티몬 UMF라든지, 알레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정산으로,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쇼핑몰에 대한 좀 우려가 생겼단 말이지. 플랫폼이라는 곳이 누군가가 이제 판매자가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쇼핑몰은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일장을 가면 가령 여주 5일장이야. 그럼 여주시에서 장소를 하나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판매자들 보고 들어와서 판매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국 곳곳에서 물건을 가진 분들이 그 시장에 모여서 물건을 파는 거죠. 이게 온라인으로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플랫폼이라는 걸 누군가 만들어 놔요. 가령 이제 티몬도 티몬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쇼핑몰의 시스템을 갖춰 놨으니 물건 갖고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알아서 판매를 하세요라고 한 것뿐인 건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애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수수료도 받지만 광고라는 걸 만들어 놔서 광고 구자를 판매자들이 광고 구자에다가 돈을 써서 물건을 노출해서 더 이제 경쟁을 해서 판매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플랫폼에 고객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최초의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단 말이에요. 예전에 29세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사은품들을 뿌렸죠. 미니 2대를 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입했던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미니를 드린다. 뭐 아이패드도 줬고 막 노트북도 줬고 막 난리였단 말이야. 주마다 막 주품 주는 걸로 고객을 많이 모집을 했어. 나도 그때 29cm 처음에 생겼었을 때 걔네가 나중에는 이제 컨텐츠를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컨텐츠를 잘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내가 그러면 그 사이트에 가입이 되고 꾸준하게 감으로써 얘네가 컨텐츠를 잘한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후에는. 근데 최초에 29cm를 알아야 되고 들어가게 되려면 얘네가 주마다 그렇게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주마다 거기에 도전을 함으로써 그 사이트에 계속 방문을 하게 되고 가입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럼 여긴 뭐가 있지 보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9cm가 초창기 때 그 미니 주는 이벤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흡수를 했죠. 저 아는 분들 거의 다가 그때 미니 주는 이벤트 참여해서 막 SNS에 공유도 하고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고객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판매자들은 와 저기에 막 50만 명 있고 뭐 100만 명 있대. 그럼 들어가서 팔아야지. 그게 다 이제 나한테 내 물건을 사줄 고객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랫폼들이 몸집을 초반에 키우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이제 키워왔던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지금 하나 둘씩 망하고 있는 건 거야. 뭐 작년에 어쨌든 티몬 UF 그리고 뭐 알레치라는 곳.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뜬 게 반란이라는 쇼핑몰인데 반란이라는 쇼핑몰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반란을 잘 안 들어가서 반란이 뭐 하는 데야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반란이 광고를 할 때 이제 김혜수라는 그 유명한 배우를 써서 광고를 했고 반란이 제가 알기로는 그 명품을 반란 검색해 보면 뉴스도 벌써 뜨네. 김혜수 내세운 반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혜수님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그분이야 뭐 처음에 이제 반란 쪽이 어딘가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해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얘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김혜수를 모델로 발탁을 하고 막 TV 광고랑 유튜브 광고 등등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고객들 유치를 했잖아. 얘네들이 갖고 가는 포인트는 명품이었단 말이지. 어,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들, 플랫폼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쇼핑몰로서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서비스를 내세웠지. 로켓 배송 같은 거. 이제 뒤로 다 이런 창고나 이런 것들 다 마련해 놓고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정말 잘해주는 게 쿠팡의 특징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 뭐, 10바이10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이제 펜시용품들 정말 귀엽고 자잘하고 이런 것들 펜시용품들 어지간하면 거기 다 있잖아요. 찾기도 쉽고 그런 식으로 쇼핑몰마다 특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없던 명품을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로서 시작을 한 건데 뭐 저는 명품을 사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명품을 잘 사지도 않고 명품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사이트를 가볼 일이 없었었어요. 몰랐지. 나는 그냥 생길 때, 김혜수 해서 그냥 이렇게 명품 파는 쇼핑몰이 하나 생기나 보다 이러고 만 거지. 반란이라는 사이트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도 몰랐거든요. 지금 저도 반란을 들어보고 있는데, 얘네가 앱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구나. 지금 반란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모바일 페이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앱이구나, 이게. 아, 이제 알았네. 이게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파는 사이트인데 지금 시장이 명품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도 좀 매출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뭐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는 모르죠. 뭐 물건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곳이 단순히 판매자들만 입점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안 남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 물건이 아니라 판매자들이 입점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베이스로 가는 거라서 가령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는 그 판매자가 입점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수수료를 줘야 될 거예요. 팔 때마다. 그러면은 가령 한 10% 정도라고 치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00만 원짜리 물건 팔면 나는 1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쇼핑몰은 10%만 받는 거니까. 근데 10만 원만 버는 게 아니죠. 구조만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금도 빠지고 뭐 물류비도 빠지고 이것저것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도 사실 많이 안 남거니와 이 플랫폼도 사실 많이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돈을 더 벌려면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은 가령 아까 말했던 이제 광고비 같은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광고비로 좀 이제 판매자한테 뜯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물건을 그 판매자한테 직접 사들여서 그러니까 판매자가 입점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입점해서 판매되는 걸 판매자가 물건을 소비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판매자한테 내가 그 물건을 그냥 매입을 해와서 이거를 내가 이제 그 가게 판매가에 올리는 거야. 대신 판매자는 하나 두 개 파는 게 아니라 이 쇼핑몰이 한 100개, 200개를 사가기 때문에 좀 싸게 주겠죠, 애초에. 그러니까 뭐 100만 원짜리에서 판매자는 뭐 여기에다가 쇼핑몰에 100만 원에 등록하면은 하나 팔렸었을 때 쇼핑몰한테 10만 원을 떼주고 자기는 90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였고 이 사람은 결국에 최초의 물건을 뭐 한 70만 원에 사왔던 걸 판매했던 거라서 10만 원 쇼핑몰, 20만 원 내가 이익 뭐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을 때린다고 쳤었을 때 쇼핑몰이 이 사람한테 내가 그냥 너한테 물건을 한 200개 사갈게. 좀 더 싸게 줄래? 너 얼마에 가져와? 난 잘 모르겠지만 얼마에 가져와? 라고 하면 우리한테 90에 입점해서 판매하지 말고 나한테 그거 80에 줘. 내가 200개 사갈게. 그럼 200개를 80만 원, 뭐 70만 원에 사오는 거야. 그럼 쇼핑몰은 10%만 남기는 게 아니라 20%, 30%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다 팔아야지 남는 건데 못 파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럼 재고가 결국엔 돈인데 재고가 남아있잖아. 근데 물건이 유행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명품 같은 경우에 혹시나 여기서 매입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 유행이 지났다면 이거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럼 그것도 할인을 때려야 돼. 결국에는 남은 물건들 할인을 때리게 되면 앞서 팔았던 거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는 했지만 할인을 때릴 때 가령 아까 처음에 말했던 10% 남기는 정도로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그것도 못하고 막 마이너스 나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재고를 계속 가져가면 그것도 돈이거든. 공간도 돈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그나마 정상적인 경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안 됐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가령 뭐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 이제 회사로 돈을 들어왔던 거를 횡령이라도 한다 치면 뭐 돈을 돌렸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영수증 처리만 하고 돈을 땡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라면 이 회사는 100% 망하죠. 돈이 분명히 샜기 때문에 돈을 그러니까 엉뚱한 데 쓰면 회사가 망해요. 그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란 돈 쓴 게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돈이 봐봐요. 정산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경우라면은 쇼핑몰에 돈이 엄청 많이 묶여 있게 된단 말이야.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냐고.
가령 뭐 투자를 한다든지 물건 아까처럼 사온다든지 등등등등으로 쓸 텐데 잘 되란 법이 없잖아.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했던 펀시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명했습니다. 딱 정확하게 정산 다 해줬었고 정말 투명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마케팅 쪽에다가 돈을 쓸 수가 없었지. 돈이 들어오면 바로 고객들 그 판매자분들한테 돈을 정산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굴리지 않았거든. 펀샵은 정말 솔직하게 잘 했었었고 그냥 뭐 시대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접은 것 뿐이지 뭐 특별히 이런 경우처럼 회사가 뭐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돈을 잘못 유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뭐 잠깐 얘기를 해보고 어쨌든 지금 반란이라는 이게 쇼핑 앱인데 저는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말하기 전까지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봐보니까 앱이네. 모바일 기반의 앱인데 명품 시장이 어쨌든 자연스럽게 지금 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돈을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산이 지금 잘 안 되고 중간에 정산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월정산에서 주정산, 일정산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피해는 판매자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입점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아마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이래저래 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뉴스가 또 뜬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펀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뉴스도 안 떴죠. 왜냐하면 문제될 게 없었었어요. 예, CJ란 곳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해줬고 회사도 뭐 업체들한테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고 정말 깔끔하게 딱딱딱딱 정리가 다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회사에서 자금을 운영한다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요번 또 반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란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안 했었나 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문제가 났었을 때 이런 처리에 대한 게 깔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점에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들 어렵거든. 그냥 뭐 돈 많아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저기 입점해서 안 하지. 내가 사이트 차려서 하시겠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이유는 돈을 어쨌든 벌기 위해서지만 여기만 입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어발식으로 쫙 입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한 곳이 만약에 망해버리면 정산을 못 받으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물건을 입점해서 판매를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그때 어려운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도록이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특이점이 있는 플랫폼들이 뭐 여기는 럭셔리 쇼핑 앱이라고 하니까 쇼핑몰들이 사실은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소비자들도 다채롭게 즐기면서 쇼핑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을 갖고 오는 분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 다양하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플랫폼들이 자빠지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쿠팡밖에 없는 거야. 물론 쿠팡이 좋지만 재미가 없어요. 뭐 어떤 물건을 보는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리 같은 데 재밌는 거 보이니까 알리 가서 이렇게 놀다가 알리를 몇 번 경험해보고 알리에서 막 짜보고 막 물건 안 오고 이러는 거 경험하면서 이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플랫폼들이 좀 뾰족하게 강력하게 좀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플랫폼을 운영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의 고민은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런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겠지. 그냥 단순히 이제 쇼핑몰 키워가지고 엑시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뾰족하게 내 것으로서 그냥 쭉 가져가 봐야지 라는 좀 이렇게 주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반란 뉴스 보고 두서없이 좀 오랜만에 떠들어 봤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